고효율 인간이 못 견디는 비효율의 삶. 효율에 집착하던 삶이 무너졌다. 특히 병원 진료받는 것이 그렇다. 예약 시간과 무관한 것이 진료 차례라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되었다.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할 거면 예약 시간은 왜 잡는다. 의사로 일할 때는 미처 몰랐다. 그때는 환자들이 줄지어 밀려왔기에 누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헤아릴 틈이 없었다. 이런 줄 알았으면 오래 기다리시느라 힘드셨겠다는 말 한마디라도 건네는 건데. 환자의 일정 따위는 개의치 않는다는 듯한 태도로 일방적으로 몇 시간을 그냥 기다리게 하는 소위 빅5 상급 종합병원의 외래 대기줄에 서서 기다리다 보면 별별 복잡한 생각이 다 든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환자가 되어 병원에만 가면 약자의 입장이 되어 항의는 고사하고 불면소리조차 내기 어렵다. 그저 내 이름이 호명되기를 목이 빠지게 기다릴 뿐 일부는 큰 소리로 화를 내곤 하는데 정당하지는 않지만 이해할 수 있는 소동이다. 좀 너무하긴 하니까. 하물며 보호자까지 함께 기다릴 경우에는 나 혼자만의 시간을 쓰는 것이 아니니 더 비효율적이다. 병원은 허락도 없이 1인분의 시간을 마음대로 쓰는 것도 모자라 2인분, 때론 3인분의 시간을 가차 없이 빼앗는다. 나의 경우 우리 부모님은 차치하더라도 나이든 환자를 모시고 온 젊은 보호자들은 직장인을 다니는 경우가 많을 텐데 이렇게 오랜 시간을 빼기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다. 더군다나 대기하는 시간을 미리 예측할 수도 없고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다반사라 당황스럽고 화도 나겠다 싶었다. 환자 본인도 화가 나지만 나 때문에 보호자가 고생하는 것이 속상해 눈치까지 봐야 하는 이중으로 겪게 되니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다. 애석하게도 외래 접수대의 간호사나 진료실 안에 들어있는 그 의사 그 누구도 이 사태를 해결하지 못한다. 전 국민이 경증 질환이든 중증 질환이든 서울이 빅5 병원으로 몰려드는 상황이 큰 문제다. 심지어 총각을 다투는 심장마비 환자도 KTX를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향하니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 큰 환자에만 환자가 넘쳐나 아분수처럼 비틀비틀 무너질 것 같은 대한민국의 모순적인 문제는 결국 환자에게 불이익으로 돌아간다. 일선에서 환자를 보는 의료진도 힘들긴 마찬가지다. 진보다리가 널려있는 시장터 같은 외래 진료실 앞에서 기다리면서 진료실 안도 무척이나 고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경험상 환자들이 뚫어져라 노려보는 진료실 안의 상황은 전쟁터와 다름없기 때문이다. 물로 입을 적실 새도 없이 환자가 밀려 들어온다. 내가 아는 대학병원 교수님들 중 점심 끼니를 거르시는 분들이 꽤 많다. 다이어트 목적은 당연히 아니고 한 타임에 50명, 최대 100명까지 환자를 보며 검사 결과 치료 계획을 설명하고 진료를 하다 보면 점심시간을 챙길 겨를이 없다. 외래가 끝나면 회진이나 시술, 교육과 연구 같은 밀린 스케줄이 가득이니 점심만 걸러도 된다면 오히려 다행이다. 이렇듯 실제로 의사 본인은 스스로의 건강을 챙길 여력이 없다. 내가 아는 교수님 중 암이나 다른 질병으로 갑자기 의협을 중단하시거나 입원하시게 된 경우도 종종 있다. 그런 상황을 목도하면 병원에서 벌어진 이 모든 것들이 참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토록 힘들고 고된 환경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이 버티는 이유는 뭘까? 환자는 납득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사실 환자 때문인 경우가 많다. 환자 한 명 더 본다고 금전적 이득이 더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학병원 교수는 환자를 줄일수록 본인의 명성과 연구, 교육, 방송 출연 같은 성취에 쓸 수 있는 여력이 늘어난다. 개인 삶의 만족도 또한 마찬가지다. 하지만 대학병원으로 몰리는 환자들을 더 많이 치료하기 위해 감당이 어려운 선까지 진료를 이어가고 그 과정에서 때로 경과가 좋아지는 환자들과 쌓는 유대에서 보람을 느끼고 사명으로 여기며 버틴다. 만약 자세한 설명과 함께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의사가 있다면 본인끼리 챙길 시간을 깎아 환자에게 내어주고 있음을 알아주시면 좋겠다. 물론 가끔 의사들이 시니컬한 태도가 입에 오르내리기도 한다. 그런데 근무 경험상 친절하고 살갑게 굴지 않는다고 그것이 환자가 싫어서 그렇다거나 진료를 보기 싫어 그런 것은 아니니 환자들이 너무 상처받지는 않았으면 하는 마음도 있다. 물론 이유 없이 불친절한 것은 지탄받아야 한다. 그렇게 대한민국의 특수한 의료 환경이 더욱 아쉽다. 환자와 의사 모두 최선을 다해 애쓰고 있는데 진료실 안에서는 많은 것을 나누기가 몹시 힘들다. 언제쯤이면 환자와 도란도란 농담도 나누고 사는 이야기도 하며 내가 되고 싶었던 좋은 의사의 모습으로 진료를 할 수 있을지 과연 그런 날이 올지 모르겠다. 지금은 내 건강도 그렇고 대한민국 의료 현실도 그렇고 안개 속에 가려져 온통 흐릿하고 희미한 꿈처럼 느껴진다. 예전에 밥도 굶고 잠도 안 자고 그렇게 일했나 모르겠다. 어떻게 그렇게 일했나 모르겠다. 병원에서 많은 일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이 일상이었던 나에게
하염없이 기다리고 또 누워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 비효율적인 현재 상황은 한편으로는 쉼을 가장한 고통이기도 한다. 바쁘던 시절에는 쉰다는 것이 마냥 좋은 줄 알았다. 하지만 환자가 되고 난 후 전문적 의사로서의 고효율 기능을 고사하고 1인분의 인간 역할을 해내기도 쉽지 않다. 세끼 식사를 챙기고 3번 항생제를 삼키고 하루 4번씩 안약을 반복해 눈에 떨어뜨리는 일은 생각보다 에너지가 많이 드는 일이다. 이 정도의 삶을 유지하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예전처럼 고효율 인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병원으로 돌아가기 바쁘게 일하는 삶이 지금이 나에게는 너무 큰 욕심인 걸까? 다양한 생각이 교차한다. 그럼에도 1인분 역할도 버거운 환자에서 다시 타인을 치료하는 의사로 전문직 기능이 가능한 고효율 인간이 될 수 있다면 무척이나 기쁘고 벅찰 것이 틀림없다. 정말 열심히 해보고 싶다. 그때까지 나 자신 파이팅이다.